자, 최근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나름 선방을 해주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불어오고 있어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이 크게 가지면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뉴스와 그 다음에 환율,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증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무조건 하셔야겠죠. 예, 코리안 버핏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대공황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먼저 삼성전자 기사를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전영현 HBM3E 12단 빠르면 12분기부터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헤드라인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 납품 지연 지르에 고객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고 다시는 실수를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일단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보다 지금 처해진 삼성전자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1, 2개월 전에 제가 2개월 전이었죠. 영상 올렸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상황인가. 실제로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 시장과 그 다음에 가전제품의 시장까지 중국에게 추격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이 결국에 돌파구를 만들려면 최소한 엔비디아에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삼성전자가 위기인 상황에서 지금 현실은 납품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납품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 일단 힘을 내겠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힘을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딥시크에 관련된 악재로 인해서 AI 버블론이 나올 수도 있다. 즉 엔비디아의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납품이 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안 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요즘 로봇에 조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다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올해 안에 뭔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우리 증시에도 큰 기대를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현실을 꼭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큰 위기고 자칫하면 중국에게 지금의 삼성전자의 어떤 위상을 넘겨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우리 증시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자, OECD 한국이 올해 성장률 2.1%에서 1.5%로 대폭 하향. 결국 OECD도 하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4에서 1.6 사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수치를 계산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거는 저는 투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전망치는 계속해서 나와요. 그때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전망치가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런 변수.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 관세가 우리나라에 아직 제대로 부과가 되어 있지 않아요. 불확실성이 너무나 큽니다.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의 이 경제 성장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정말로 더욱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올해 그러면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된다?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걸로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뒤에 이제 차트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꼭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다. 자, 강남 집값 상승률 못지않네. 아파트 매매 껑충 뛴 문경과 상주 외.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요것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남의 일부 지역이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이 상승은 올바른 상승일까요?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상승일까요? 네, 잘못된 상승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집값이 더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래량이 늘어날 겁니다. 집값 더 늘어날 것 같다. 빨리 사야지 하면서 매도와 매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자, 집을 살 때 어떻게 하죠? 현금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대출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가계부채가 더욱더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가계부채가 증가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만약에 나락을 갈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욱더 큰 일이 벌어지겠죠. 사람들이 빚이 더 많아진 상태에서 만약에 빚더미에 더욱더 크게 앉아버리면 그야말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아득히 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로 대공황에 직면하느냐 아니면 그나마 진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유튜브 채널이나 잘못된 뉴스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재에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늘 공지 안 한다. 다음 주 유력하다, 여러분들. 자, 지금 증시에 호재가 하나 나온다고 하면 바로 요겁니다.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올 텐데요. 자,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둘째 치고 이거는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주식시장은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상적으로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이것이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호재 때문에 당분간 증시가 훈풍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3월 말이 유력하다고 하죠. 3월 말에 있을 이 탄핵 심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선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적어도 코스닥 시장은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원래 이렇게 달 전망 이런 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워낙 호재가 우리 증시에 없다 보니까 요런 게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귀뜸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환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은요, 제가 예상한 대로 이 1500 구간 근처에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 그럼 이 환율이 만약 내려간다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환율이 올라간다면 우리 증시는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환율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의 어떤 대량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율은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머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살짝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 파동이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얘는 곧 죽어도 눌려도 다시 어쨌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치만 여기에서 지금 당장 요렇게 해서 튀어서 이 고점을 넘을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증시가 아니라 환율이 결국 급등을 하려면 외국인의 자본의 대량 이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오려면 결국에는 트럼프 관세 문제가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에 어떠한 관세들을 어떠한 강도로 부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지켜보고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 내로는 여기를 갑자기 이렇게 뚫고 돌파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 그리고 이제 차트 볼게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횡보를 쭉 했어요. 자, 제가 예상한 대로 횡보를 꾸준히 했죠.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횡보한 기간을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약 5개월 동안 여러분들 횡보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횡보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위로 올라갈 에너지가 어느 정도 모였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121선을 돌파한 모습, 일단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삼성전자가 갑자기 요렇게 해서 급등하는 이런 일은 벌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없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올해 증시를 바라봐야 되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6만원 선을 돌파하고 6만 5천, 7만 요 구간까지 삼성전자가 올라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존재해 봅니다. 5개월이라는 횡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모였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으로 한번 볼까요? 최근까지 외국인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를 매수해주니까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즉, 외국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코리안 버핏이 항상 얘기했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수급이 결국에는 결정을 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좀 더 매수를 꾸준히 해준다면 삼성전자는 더 올라갈 수 있고 우리 증시도 바닥을 좀 더 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속적인 수급이 더 나올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차트상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죠?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자, 기타 법인 기관들이 꾸준히 매집을 했고 개인들도 매집을 꾸준히 했어요.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은 튀어 오를 것이다. 자, 미증시에 대해서 조만간 영상 올릴 텐데 지금 많이 내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폭락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폭락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괜찮은 흐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바닥을 이렇게 다졌어요, 여러분들. 자, 최근에 나스닥이 폭락하면서 같이 떡락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다졌어요. 61선을 딛고 올라갔어요, 120선을. 자, 추세가 어때요? 상승 추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갭을 메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얘는 결국 61선과 120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한 번쯤은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제가 말씀드린 이 2800 근처까지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번은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호재가 하나 있다고 했죠. 탄핵 심판이 나오고 결국에는 대선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코스닥도 좀 흐름이 나쁘진 않을 거고, 수급이 좀 이 상반기에 한 번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바닥 다진 게 이게 쉽게 일단은 이탈이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들 갑자기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갈 자리인데 못 가고 막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 이탈할 가능성 엄청 높아져요, 여러분들. 여기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패닉. 진짜 여러분들 공황 그 자체입니다. 지금도 한국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치만 여러분들 이 수급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외국인이 계속해서 코스피를 더럽게 많이 팔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최근에는 좀 사주고 있어요. 이 사주는 기간이 적어도 얼마나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상반기 내내 외국인이 사줘야 돼요. 그 정도 돼야 우리 증시 그래도, 자, 우리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질 수 있지만 증시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 돌파하는 거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 정말로 이 경제 대공황급의 일이 벌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는 거예요. 와, 미쳤어. 자, 이 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코스피는 막 오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데도 오르고 있다면,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변수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얘기한 대로 경제가 개박살 나겠지만, 분명히 박살 납니다. 실업률도 높아지고 하겠지만, 우리 증시가 만약에 여기를 계속 버텨주고 있어. 자, 올해 이렇게 갔다가 또 뚝 떨어져. 뚝 떨어지는데, 결국에는 여기를 올해 막 버텨줬어. 2025년. 자, 결국에는 코리안 버핏이 이야기한 대로 2025년은 죽순 거죠. 증시가 만약에 되게 안 좋았다는 얘기죠. 연말까지 만약에 이 자리만 지켜주고 이 박스권을 유지했다면, 자, 이것만 유지해줘도 일단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해는.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불확실한 미래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되고, 자, 그때는 또 제가 그때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매매를 할 수 있더라도, 좀 제한적이고 단기적으로 매매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인지하시고 올해를 바라보셔라.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결국에 우리 증시가 여기 넘으면요, 여러분들 주식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기를 넘으면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넘지 않으면 정말 돌다리를 두드리고 넘어간다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한 계단 한 계단 스텝 밟아가면서 여러분들 준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버핏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